옛날 충북 진천에 사는 추천석은 빠듯한 살림이나 처자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 그의 영혼을 거두었다. 저승의 명부를 잘못 본 저승사자가 용인의 추천석을 진천의 추천석으로 오인하여 그를 저승으로 데려간 것이다. 용인의 추천석은 아주 큰 부자였다. 염라대왕이 진천의 추천석으로 저승의 명부를 확인한 결과 잘못 데려온 것으로 판명되자 저승사자를 꾸짖었다. 저승사자가 진천에 살았던 추천석과 용인의 추천석의 생년월일, 출생시간이 동일하여 착각을 한 것이다. 잘못을 꾸짖는 염라대왕의 호통에 초주범이 된 저승사자는 진천의 추천석을 데리고 급히 다시 이승으로 갔다. 이승의 시각으로는 아직 사흘밖에 안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하지만 이승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육신이 땅에 묻혀 진천의 추천석은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되고 말았다. 이승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갈 육신이 없어진 추천석은 저승사자에게 항의하였다. 난처해진 저승사자는 용인의 추천석을 저승으로 데려가면서 결국 용인 추천석의 몸을 빌려 환생시켜 주었다. 한편 용인의 추천석은 단천 군수로 뽑혀 부임할 차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그날 밤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용인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이르렀을 즈음 육신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진천의 추천석이 용인의 추천석의 몸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통곡을 하던 가족들은 꿈틀대며 일어나는 추천석의 모습을 보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 용인의 추천석의 집안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꿈에도 진천의 추천석이 환생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모두 기뻐하고만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진천의 추천석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진천의 추천석이 영혼의 용인의 추천석이 육신이 합쳐진 제3의 추선척이 된 그는 낯선 부잣집에서 양반 행세를 하려니 여간 힘들고 무효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힘겹게 이틀을 지낸 후 진천으로 달아났다. 용인의 추천석의 가족은 그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뒤를 쫓았다. 진천에 당도한 추천석은 마침내 어느덧 모퉁이를 돌아 작은 초가에 이르렀다. 여보, 나요. 내가 돌아왔소, 여보. 추천석은 아내를 계속해서 불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내는 웬 낯선 사내가 자꾸만 자신의 남편이라 주장하자 상중인 여인을 희롱한다 여겨 모멸감을 느끼고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았다. 뒤따라온 용인 추천석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 살아난 뒤로 정신이 이상해졌다며 계속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추천석은 자신이 진천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하였고 이에 가족들은 그가 누구인지 판결해달라 원님에게 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님은 추천석의 진술을 들었고 양쪽 집에서 하는 말들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영혼을 잘못 데려갔다 바꿔 환생시킨 저승사자와 염라대왕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는 재판이 불가하다 여겼다. 그래서 그에게 저승사자와 염라대왕을 불러오라 하였다. 추천석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원님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저 추천석은 진천에 살던 사람이 틀림없다. 저 추천석이 저승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사실로 여겨지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승에는 이승의 법도가 있는 법.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육신이 죽고 사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지금 그대는 진천의 추천석이 아니라 용인의 추천석이니 용인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추천석은 체념한 듯 용인으로 돌아갔다. 20년 뒤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 날 저승사자가 그를 찾아왔다. 그래, 지난 20년간 사는 재미가 어땠는가? 남들이 말하기를 살아서는 진천 땅이 좋았고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지 않았냐고 앞디다. 그럴 테지. 가난하던 터에 부자인 용인 사람 추천석으로 회생을 한 것이 훨씬 복되었을 터.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진천 땅에 사는 처자식 걱정하느라 마음 고생한 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기름진 밥에 고기 반찬 먹는다고 목구멍에 제대로 넘어가기나 하겠습니까? 추천석은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으로 떠났다. 생거진천 사고룡인 살아서는 진천 땅이 좋았고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았다는 옛말이 생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풍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양백은 진천이, 음백은 용인이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한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진천에 살던 어느 생원의 딸이 용인으로 시집가 아들을 낳고 살다 남편이 죽어 청산과부가 되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시집에 두고 진천으로 귀가를 하여 아들 낳고 남 부럽지 않게 지냈으나 용인에 두고 온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
한편 용인의 아들이 장성하여 친어머니를 모시겠다 진천에 찾아왔다. 진천의 아들이 안 된다고 마구 화를 냈다. 서로 싸우다 용인의 아들이 진천의 원님에게 소장을 내어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 고을원님은 고심 끝에 생전에는 진천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용인에서 모셔 제사를 지내라는 생거 진천 사고룡인의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용인에 살던 한 산에다 낮잠을 자다 갑작스런 천둥벼락으로 굴러떨어진 돌에 깔려 비명 행사하였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신이 커다란 돌에 깔려있는 탓에 진천에 있는 부잣집 아들의 몸을 빌려 환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자는 결국 진천에서 혼인을 하고 살게 되었다. 비록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으나 용인에서 함께 살던 아내를 잊지 못해 그는 그녀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는 결국 진천에서 본부인과 함께 살다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 그런데 용인에 있던 아들들과 진천의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의 훈백을 모시겠다 싸움을 벌였다. 이에 진천 군수가 중재에 나서 아버지가 살아서는 진천에서 머물렀으니 죽어서는 용인의 아들이 모시도록 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